안녕하세요. SE 과학입니다. 2학기에 어떤 수업을 수강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에요.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을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통합과학을 한 번 다 해서 아니면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화학 파트를 한 번 끝냈는데 학생이 매우 우월한 성적을 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봤다라고 하면, 테스트 성적이 높다라고 하면 화학이나 물리 선행을 하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커리큘럼 안에 통합과학 커리큘럼만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물리화학 선행을 중등 대상으로 하는 개강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학기 때는 내신 대비를 따로 진행하지 않다 보니 그 통합과학 선행과 고등학교 2학년 물리화학 선행에 대한 커리큘럼 말고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 여름방학 특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2학기 때 일단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26년도 12월 달 안에 통합과학을 끝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통합과학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 1과 2의 문제집 한 권을 끝내려고 하면 한 권을 끝낼 때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주고 내용 설명하고 정리하고 문제를 풀려면 최소 21주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21주차면 약 5개월이다 보니 지금 7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면 12월 달에 끝나게 돼요. 12월 한 중순쯤에 끝나는데, 자, 통합과학 1에 대한 이제 내용과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 지금 1주차부터 통합과학 1은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표는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시간표와 주차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통합과학 2에 대한 시간표와 주차도 나와 있는데,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화학과 물리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화학결합이라는 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에 화학결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고등학교 1학년 걸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분자 구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의 극성,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요. 그리고 통합과학 1에 중력과 다양한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유낙하에 대해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하게 되고, 이 충돌과 안정장치에서 충격량과 운동량을 하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에 지금 보시면 여기 운동량 보존이라는 거 보이시죠? 운동량 보존에 충격량과 운동량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속도 법칙과 등가속도 운동에 자유낙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산화환원, 중화반응 이 부분도 화학에 연결되고, 산화환원 같은 경우는 고3 때 배우는 화학반응의 세계와 연결되고, 중화반응은 고등학교 2학년 화학에 연결돼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과 물리를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고등학교 2학년 물리화학을 가르치는 거다 보니 중등 과정만 되어 있는데 물리나 화학하면 안 돼요 라는 아이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통합과학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강을 하다 힘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이 부분 이제 화학결합을 들어가서 설명을 막 하기 시작하면 너무 빠르다, 혹은 건너뛰는 게 많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기본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조건 중학교 과정만 한 아이들은 물리나 화학을 듣고 싶은데 안 되냐? 물리나 화학을 수강을 하고 싶으면 최소한 이 통합과학의 이 화학 파트를 다른 곳에서 뭐 이제 인강을 통해서 수강을 좀 미리 한다거나,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녹화해 놓은 화학 강의를 좀 받아다가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숙지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그냥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21주차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이제 12월 중순쯤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통합과학을 한 번 보게 되는 거예요. 통합과학을 한 번 보고, 그럼 이제 12월 달에 겨울방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 12주차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언제까지냐면 2월 말까지가. 그러면 12주차기 때문에 통합과학 1을 또 한 번 끝낼 수 있어요. 그럼 통합과학을 2번 보게 되는 거죠. 1은. 그 다음에 3월 달에 중간고사 범위를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요. 그러면 3번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나 이제 아이들은 이걸 뭐하러 3번이나 보나 통합과학 쉽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통합과학이 중등 과정보다 외울 내용이 4-5배 이상인데, 그러니까 한 번 중간고사를 볼 때 중학교 때 봤던 내용의 4-5배를 외워야 되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준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서 이제 한 번 했을 땐 굵직한 암기가 끝나는 거고, 2번째 했을 때는 굵직한 거에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고, 3번째 했을 때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외우는 거죠. 시험 문제에는 디테일한 것까지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근처에 있는 창녕고 같은 경우는 요 파트 있잖아요. 중력의 작용 이 부분을 고등학교 2학년 공식을 알려주고 고등학교 2학년 물리 문제를 2년 연속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1등급을 가리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95점인 학생이 하나 틀린 거잖아요. 1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1등급이겠느냐? 97점, 98점,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하나 깎였다거나 100점이 아주 낮은 걸 틀렸다거나 100점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험 문제가 쉽냐? 전혀 쉽지가 않아요. 창음고는. 그리고 유신고도 요 중력의 작용과 다양한 운동하고 요 충돌과 안정장치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물리를 내요. 고등학교 2학년 공식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 평균속도 역학, 충돌 심화 문제 이렇게 돼 있는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통합과학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통합과학이 아닌데도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소개하겠다라는 이유는, 물론 이 한 시간에 다 끝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공식이 있고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이런 거를 1시간 정도는 소개를 하겠다라는 건, 창녕고와 유신고가 이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는 아까도 말했듯이 100점이거나 막 97점, 8점이 아닌 이상은 1등급 받기 힘들어요. 그럼 자, 100점인 아이들이 전교권에 많다라는 건데, 그러면 중간고사만으로는 등급을 좀 나누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의 시험을 매우 어렵게 내요. 기말고사의 시험을 어렵게 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간고사 때 암기 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간고사가 어디까지냐면 여기 물질의 전기적 성질과 첨단 기술까지예요. 그럼 여기는 거의 다 암기가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 2학년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암기가 엄청 많은 이 부분을 애들이 꼼꼼하게 외워서 거의 다 1등급 애들은 100점을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외울 건 있어요. 뭐 직권이나 생명 이런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암기가 있는데, 요 물리 파트를 얼마든지 어렵게 내서 기말고사 때 등급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 저희가 무조건 중간고사 때 100점을 맞고 기말고사 때 이런 물리 아주 어려운 문제 한두 개 정도는 틀려줘도 1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마저도 100점 맞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 물리 과정, 고등학교 2학년 물리 과정을 한 달 정도 특강도 진행을 해요. 이 물리 문제를 틀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일인 거고, 어쨌건 한 3번은 반복해서 중간고사의 성적을 매우 높게 맞아야지만 1등급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고사 때 막 80점대를 맞았다. 그럼 1등급에서 그냥 이미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등급 받는 애들은 중간고사 때 거의 100점을 맞고 기말고사 때 물리 파트가 어려울 때 90점대 초반이나 80점대 후반을 맞아서라도 1등급을 맞는 건데, 중간고사 때 80점 맞아버리면 뭐 기말고사 때 100점 맞을 수 있겠지. 그게 불가능해요. 이 물리를 굉장히 어렵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 때 많은 노력을 들여서 100점을 맞아놔야 된다는 거 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내신 대비 없이 통합과학만 진행을 할 거예요. 내신 대비를 중3이 왜 안 하느냐. 저희가 중3 1학기 때 1단원과 3단원의 시험을 이미 봤는데, 그러면 통합과학에 연결되는 건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도 돼요. 1, 2, 3단원을 했기 때문에.
자, 4단원이 감각기관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도 통합과학에 안 나와요. 절대. 연결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5단원 있잖아요. 유전. 이 유전도 통합과학의 유전이 나온다는데 그건 DNA 복제하는 유전인 거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 생명의 유전은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멘델의 유전, 사람의 유전인데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5단원은 통합과학에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3학년 내신을 챙겨야지만 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특강으로 빼고 귀중한 시간에 통합과학을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단원은 아예 쓸모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5단원의 유전이 매우 중학교 과학치고 매우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을 선택하거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유전이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필수예요.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A, B, C, D 배우지 않고 영어 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생명의 유전에서 가장 중요한 염색체에 대한 걸 배우고 염색체 모양만 봐도 그게 감수 1분열인지 감수 2분열인지 체세포 분열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중학교 때 배우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이라는 과목을 선택했을 때 더 많이 어려운 DNA 상대량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을 배울 건데 나는 이걸 안 들었다.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 들어도 혼자서 100점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혼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고 생명의 유전을 혼자 이제 중학교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으로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학생이면 굳이 특강을 신청하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 유전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을 하길 바래요. 그 다음에 역학과 전기는 고등학교 2학년에 역학과 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연결되는 거다 보니 꼭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걸 수강을 하길 바라고, 아주 일부 전기는 통합과학 2의 뒷부분에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는 통합과학 시간에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에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물리 연결되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를 선택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반드시 좀 수강을 해놓으세요. 아니면 학교 수업이라도 좀 열심히 듣던지. 그 다음에 요 7단원의 별과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통합과학 1의 처음이 우주의 시작인데, 우주의 탄생. 근데 이 우주의 탄생하고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별은 별의 탄생을 다루는 통합과학과는 다르게 이미 별이 존재하고 있고 별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별과의 거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별은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별이 아니에요. 그럼 지구과학에 나오는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고1 통합과학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학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어떤 아이들이 이걸 들어야 되느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생명을 한다. 그러면 5단원은 필수. 물리를 한다. 6단원이 필수. 지구를 한다. 7단원이 필수. 근데 나는 생명만 할 건데 그러면 6, 7은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통합과학은 해야 되지만 2학년부터는 문과를 갈 거다 라고 하면 이거 3개 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통합과학만 중요하고 2학년 때부터 문과를 가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3 내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중3 내신을 대학가 때 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학가 때 쓸 거는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볼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통합과학에 치중하길 바랄게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갈 건데 생명 유전을 안 해서 염색체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 생명은 성적을 높게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들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물리 특강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물리 특강은 아까도 말했지만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를 아주 잘해서 난 그걸 너무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암기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부터 통합과학을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학생이다. 그래서 남들 3번 볼 때 나 2번만 봐도 암기 다 할 수 있는 학생이다 라는 학생들이 이걸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를 선택할 건데 암기도 좀 딸려서 3번을 통합과학을 봐야 되고 물리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둘 다 해야지 통합과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통합과학으로 수능 볼 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는 물리를 선택할 건데 고2 때 이제 그 이과를 갈 거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다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성적이나 수학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과를 안 가고 이과를 가더라도 물리를 회피하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에 벌어질 일을 이제 그거는 예측하기가 힘든데 1년 뒤에 벌어질 일은 그거는 100%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통합과학은 문과건 이과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치중해서 하세요. 통합과학을 하면서도 난 이것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 2가지를 다 챙길 수 있는 아이들한테만 좀 추천을 해요. 자,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요 수업은 이제 그 셀파라는 문제집이 굉장히 두껍고 문제편이 있고 개념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편도 얇지가 않아요. O2 한 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념편도 O2 한 권 정도 개념편도 이 개념편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죄송해요. 이걸 바꿔놔야겠네. 이 문제편이에요. 문제편으로 바꿔놓을게요. 이게 개념편. 개념편 수업도 이제 그 두꺼워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문제편도 얇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2시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으로 끝내기에는 20주차 안에 문제편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문제편은 따로 빼서 특강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문제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따로 좀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화학 전체 특강. 화학은 교재가 MP기예요. 그래서 뭐 문제편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O2 정도 두께의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4주차 안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강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을 선택하는 학생이면 반드시 미리 봐야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통합과학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통합과학을 안 하고 이걸 하는 학생들은 나는 암기를 남들 3번 할 때 2번만 해도 된다라는 학생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